자, 일주일 만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다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네,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포항 앞바다 오늘 대통령 발표 보셨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 관련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긴급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 건가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 물리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자원부에다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을 했다.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산유국, 본격적인 산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희망 섞인 대통령의 발표였는데 직접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국정 현안 브리핑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140배럴이면은 어마어마한 양이긴 합니다. 오늘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남아메리카에 이제 가이아나라는 이제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서 110억 배럴 규모의 이 원유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로 140억 배럴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많은 140억 배럴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입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발견을 해서 2021년까지 가스 시추를 했었던 동해 가스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규모로 비교하면 300배가 넘는 규모다. 140배럴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여기서 발견된 그 가스의 양이 확인이 된다면 천연가스를 최대 29년 동안 쓸 수 있고 굉장한 양이네요. 석유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4년 정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이거는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의 5배, 1조 4천억 달러, 2천조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경제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제 꺼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발표만 보면 굉장히 어떤 장밋빛이고 듣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규모 자체는 엄청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직까지는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이제 석유와 가스가 그 광구에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매장 규모는 지금 추정하는 거와 이제 얼마나 다를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원유를 채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이제 탐사 시추 물리 탐사 단계를 거친 거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탐사 시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추 공을 뚫어서 시추 결과를 확인하면 내년 상반기쯤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물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규모만 해도 엄청나고요. 이 규모가 실제로 뭐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일인데 안건 산업자원부 장관이 오늘 발표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시추 성공률 한 20% 정도로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고 좀 물어봤더니 미국의 멕시코만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석유 매장량이 많은 곳인데 멕시코만 같은 경우는 시추 성공 확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한 25%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석유 탐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없다 보니까 해외 특히 그 그 심해 시추 작업을 했을 때 성공률이 확인된 지역이라고 해도 성공률이 한 12%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오늘 안덕근 장관이 얘기한 20% 정도의 확률이라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그 자체는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 그래도 25%군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좋아할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확률로 보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겨우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지났기 때문인데 석유 탐사 단계를 이제 두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는 물리 탐사 단계, 그리고 탐사 시추 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근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형을 확인을 해가지고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지하의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물리 탐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물이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여러 광물 자원들이 충격파에서 돌아오는 반응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걸 유망 구조라고 하는데 물기름의 띠가 이제 확인됐을 경우에 유망 구조가 확인이 되면 실제로 석유가 있는지를 물리적으로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깊은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석유가 나오는지를 이제 뽑아봅니다. 그 단계 탐사 시추 단계로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겠다라는 건데 생성된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 본 그 광구에 그 구조물 안에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군요.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석유가 거기 고여 있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흘러서 흩어졌거나 구조에서 좀 누출이 있어가지고 이미 이제 새 나가서 사라져 버렸거나 다른 데로 이제 흘러가 버렸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탐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 탐사 광구, 그러니까 8광구하고 6-1광구 일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포항 영일만 일대라고 합니다만 이 광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우리가 오랫동안 석유 가능성을 이제 점치면서 좀 뚫어봤었던 곳인데 그 동안에는 이제 이렇다 할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동해 가스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20여 년 정도 시추를 했었는데 들어간 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경우도 경제성을 확인을 해봐야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들뜨지 않았던 이유가 많은 국민들이요. 전에도 어떤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게 경제성이 없는 결론으로 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옛날에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제7강구 검은 진주라는? 네. 아십니까? 네, 노래합니다. 그 70년대 발표됐던 노래. 그 노래가 나오고 전국이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는 어떤 열망에 들떠 있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 된 적도 있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란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1차, 2차 석유 파동 때문에 이제 1970년대에 워낙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부에서도 동해에서 뭔가를 찾아보자는 열망이 상당히 컸었는데 실패했었던 경험이 워낙 많습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2014년에도 그때도 오늘 발표한 지구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8광구, 6-1광구 일대인데 3,600만 톤 정도의 가스 매장 양을 물리 탐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오늘하고 이제 같은 얘기죠. 물리 탐사를 해봤더니 매장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석유공사가 확인을 했었는데 막상 시추를 해봤을 때는 매장량도 충분하지 않고 경제성도 없어서 1년 만에 좀 흐지부지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외부 시추 결과라든지 보고서를 외부에 별도로 공개를 안 했다가 나중에 포항 MBC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했었던. 그러니까 이 발표할 때는 굉장히 들떴다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76년에 박정희 정부 때 그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두연설을 할 때 직접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석유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실험 시추를 해봤는데 드럼통으로 한 통 분량 정도 되는 검은 물이 올라와서 이거 석유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이 되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아마도 시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시추공을 파고 이제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윤활유 같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서 우연히 발견된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시끌벅적하게 했지만 별거 아니었다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넘어갔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어떤 대통령 지지율이 하도 낮고 하다 보니까 의심을 하는 쪽에서는 무슨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게 20%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도 이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어떤 확인된 것도 아닌데 발표할 만한 일이냐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분도 없진 않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통화를 했었던 어떤 전문가분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추 작업까지 해서 실제로 확인이 되고 나서 그걸 발표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좀 납득이 되는데 지금 이제 탐사 기초 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가능성만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는 게 시점상 맞느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76년의 사례만 하더라도
원유가 뭐 나중에는 이제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원유가 눈으로 확인됐을 때 대통령이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사례하고 비교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 20%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도 네, 5분의 1의 가능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5분의 1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제성 여부는 또 따져봐야 되고요. 네네. 또 앞으로 이 진행하는데 뭐 이 시추마다 1,000억 원 단위의 어떤 돈이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어떤 리스크한 사업인데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할 만한 문제가 이런 어떤 지적도 분명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지적한 게 조갑재 전 월간조선 예. 대표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본인의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의 포항 앞바다 유전 가능성 발표와 박정희의 포항 석유 대소동이 겹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조갑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국제신문 기자로 일을 할 때 예. 76년 당시에 이 사건을 따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도 내고 기사도 냈었던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했었던 바에 따르면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의 실패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굉장한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 작가는 어떻게 그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7강구 검은 진주라고 막 그 전국이 노래를 하고 뭐 노래가 흘러넘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 어린 마음에도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막 개발도상국으로 막 성장할 때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부자 되는구나 이제 모두가 이런 꿈을 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게 한낱 일장 춘몽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 그때 그런 단어를 쓰진 않았겠지만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래서 이 약간은 의혹을 가진 쪽에서 쳐다보는 이 어떤 대통령의 이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려는 어떤 행사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의 시각도 한번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 때문에 그런 지적을 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년 전반기에 혹시라도 상업성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시추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을 해도 한 1년 내지 2년이 걸리기 때문에요. 예. 빨라도 한 2028년쯤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 그럼 상업적 생산은 아주 잘 된다 해도 한 10년, 아주 잘 돼도 8년, 9년 이상이 2035년쯤.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이번 정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이제 140배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근데 140억 배럴로 140억 배럴입니다. 네. 저도 이거 보고 얘기했어요. 같은 문장 보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내년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양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와중에 대통령이 원유 발굴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오는 게 좀 모순되지 않느냐, 네.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이랑 모순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꼭 석유 혹은 원유 혹은 이제 휘발유 같은 어떤 차에 넣는 기름만을 위해서 원유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요 산업 중에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또 있기 때문에요. 예. 필요한 만큼 또 나와서 잘 사용한다면 그만큼 국가 경제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나오기만 하면 나오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죠. 나오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대통령까지 나서 이렇게 직접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한 시추공 하나에 뭐 1,000억 된다는 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00억 원 예.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가능성이 점점 어떤 다른 자료 때문에 이게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 쪽으로 나오는데도 혹시 돈 들여가지고 무리하게 뭐 또 개발하고 이럴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976년에 그 해프닝이 그 비슷한 사례였는데 그때는 국가정보 지금 같으면 국가정보 그때는 이제 안기부죠. 예. 안기부가 이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비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당시 우리 상황에서는 좀 무리하게 1,000m 이상의 지하까지도 이제 파내려가는 작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었고 실제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업이었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었다라는 사후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국민들한테 그런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 어떤 성과를 뒷받침해야 된다는 욕망에 실무자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국고만 낭비하고 뭐 이런 일들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2018년에 인도 방문이 김정숙 여사가 정부 대표단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이제 방문한 것이었다. 그 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단독 외교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셀프 초청을 통한 특별 수행원 방문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의혹들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 2,600만 원 정도면 됐을 그 예산이 대통령이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15배인 3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뭐 막대한 비용의 기내식 비용도 추가로 사용됐다. 이런 것들이 다 혈세 낭비다라고 하면서 이걸 밝혀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거 외에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이라든지 청와대 경호원들을 이용한 수용 강세보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묶어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박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일단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100% 정쟁용 법안이다. 결국 이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내식 식비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식비 비용을 공개하고 서로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특검법 발의 자체를 생쇼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을 하려면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가지고 수사기관에다가 고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면 되는데 왜 무리수를 두느냐.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된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순방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하고 가졌다는 그 술자리 그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에서 냈는지 이런 것들도 밝혀야 된다. 그걸 밝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의원하고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영부인만을 위해서 마련된 긴급 예산 4억 원 정도의 정체를 파악하자는 건데 갑자기 국회가 편성하고 정상적으로 수행한 국가의 정상 외교 예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칭한 겁니다. 이 예산을 병치시켜서 비교하자는 논리는 멍청한 얘기다.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둘은 참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현진 의원이 초반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끌고 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 두 사람이 또 강하게 맞부딪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오늘 많이 했는데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그동안에 특검법 남발은 이건 정쟁용이다.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 검경과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에 맡겨야 된다라고 여권에서 늘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러면 특검에 대한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이제 기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여권의 논리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일이고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이 하는 게 훨씬 진상규명에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검을 제기한 시점이 또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가 거세지니까 지금에서야 갑자기 꺼내는 거 뭐 그런 건 좀 어떤 앞뒤가 약간 좀 어색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당선자들이라든지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3특검법, 3여사 특검법을 이제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김혜경 여사까지 묶어서 3명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여권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야당에서는 이거는 이제 물타기용으로 던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절하하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